법인의 경영인 정기보험의 필요성과 이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 처리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출구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큰 틀에서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법인 보험의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가 자,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 되게 되고 피보험자는 거의 대부분 대표이사 혹은 좀 법인의 영향력이 큰 임원이 피보험자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이 임기 기간 중에 만약에 유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CEO 그 대표이사의 유고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이사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라서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법인은 사실상 존속 가능성이 거의 이제 희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무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매입 채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인이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임직원들에게 또 퇴직금을 또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퇴직금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보험을 들어서 이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 대표이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법인의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이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효과를 한번 보면 만약에 대표이사가 보험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 중에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의 종류 중에 하나에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세금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를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법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경영이정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혹은 뭐 자녀에게 양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거래 금액을 훨씬 더 낮춰서 관련된 세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법인 보험의 목적과 효과를 한번 살펴봤다면, 자, 이제는 경영의 정기보험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자, 경영의 정기보험도 마찬가지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 되게 되고요.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가 유고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고요. 만약에 유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자, 법인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들어오죠. 이 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채무가 될 수 있겠죠. 직원의 미지급급여라든지 채무라든지 부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이사 입장에서 봤을 땐 유고가 발생됐을 때는 이 사망보험금으로 퇴직금, 그러니까 유고가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퇴직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퇴직금으로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은 그 대표이사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상속세가 또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되겠죠. 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 법인의 보험금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영인 정기보험의 목적과 효과를 크게 5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납입보험료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과세를 아주 나중으로 이연시키는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효과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 법인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자꾸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련된 증여세나 상속세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또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재직 중에 대표이사가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기업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대표이사 또는 핵심 임원이 퇴직할 시에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보험금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유동자금 및 상속세 재원 마련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다섯 번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망보험금, 법인의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은 유가족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죠.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인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으로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한다라는 건지 조금 더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이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 법인의 주식이 자연스럽게 상속인,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겠죠. 명의가 이전이 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이 될 것인데, 자, 이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 주식 중에 일부를 법인에다가 넘기고요. 이 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인들이 법인에다가 이 주식을 넘기게 되면 법인은 뭐를 줘야 되죠? 그 주식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상속인에게 줘야겠죠. 근데 법인은 사실은 이 대가를 줄 때는 결국은 현금성 자산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에 대한 재원을 법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을 한다라는 플랜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그 사망보험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험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상속인들은 주식을 다른 제3자한테 팔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주식을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현금화된 주식으로 국세청에다가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감자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때도 그러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자, 일반적으로 감자에 대한 대가, 이 감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내가 취득했던 주식 가액과 내가 팔았던, 그러니까 감자에 대한 대가로 받았던 주식 가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만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소각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그 시가로 평가된 그 주식 평가 금액으로 소각 대가를 받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에 대한 세금은 없는 채로 상속세만 발생이 되고 그 상속세는 소각에 대한 대가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남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으로도 충분히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인보험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험료는 이제 정기보험이니까 매년 납부를 하게끔 되겠죠. 자,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쌓이게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해약환급금은 어떤가요? 해약환급금은 점차 체증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뭐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정 시점이 되면 제일 높은 환급률을 찍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설명드릴 이 보험료의 세무 처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대한 구조를 한번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1기, 2기, 3기를 나눴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의 목적이다,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이연, 보험료를 비용 처리를 하면서 미리 세금에 대한 그 절세 효과를 보죠.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 건, 자, 보험료를 불입을 했을 때 비용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법인의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미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추후에 입금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출구 전략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 플랜. 결국은 대표이사가 유고가 되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금을 통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유고가 되면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요 도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납입보험료가 뭐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만약 유고가 된다면 법인은 사실상 영속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 법인의 업종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인데 그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이사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 과연 이 법인이 존속이 어려울까요? 사실상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계속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실은 부재가 된다고 해서 그 부동산 임대법인이 뭐 망가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의 대표이사의 어떤 뭐 제조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도소매업의 대표이사의 어떤 영업력에 따라서 법인의 매출이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대표이사의 존재, 이게 부재 여부는 법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충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뒤에서 설명드릴 이 세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8년도에 경영인 정기보험 송금 처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 판결문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순수 보장성 보험, 그리고 피보험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고 해지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짐으로 해당 연도에 손비로, 송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구조상으로 좀 뜯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모든 금액이 일단은 다 비용입니다. 근데 세무적으로 이게 비용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업무 관련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만기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어때요? 앞서 살펴본 도표처럼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제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전체가 전액이 모두 다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피보험자의 정년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 해지할지에 대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해약 환급금은 다 존재를 하죠. 지금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거의 100%에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약 시점이 아주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을 자산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입보험료 전체가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세청도 대법원과 동일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 전체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 만약 해약 환급금이 딱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상 10년만 딱 일을 하고 나는 그만둘 거야. 그러면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만약 그 대표이사다라고 하면 10년 시점에 예상 해약 환급금만큼은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해약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면 결국은 언제 어떻게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간단하죠. 납입 보험료 전체를 보험료, 비용 계정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비용 계정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가게 되죠. 결국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에 따라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자꾸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약을 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수령한 보험금 전체를 영업의 수익으로 잡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꺼번에 수익이 잡히게 되니까 그 전에 다 비용 처리했던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출구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만약에 보험금을 해약을 하시고 한꺼번에 보험금이 들어와서 수익을 잡았다. 그리고 그 잡았던 보험금만큼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은 연도에 수익이 잡히고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순으로 법인에는 이익이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을 이 보험 상품 구조에 맞춘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무늬만 퇴직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서류상으로만 퇴직을 시키고 임원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이제 평사원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세무조사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에 따라서 추징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라고 세무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종합소득세로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법인 입장에서도 과도한 상여 처리에 따라서 송금불산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대표이사의 어떤 이제 결재라든지 그 종전에 그 대표이사가 퇴직을 하기 전과 후의 시점에 어떤 법인의 뭐 결제 라인이라든지 법인의 영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인 실제로 퇴직을 하고 평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 회사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까지도 실제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좀 그런 이제 작업들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이게 또 어렵다라고 하면 퇴직을 하시고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셔서 전액을 다 퇴직연금에다가 불입을 한다라고 하면 불입하는 시점에는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때 그때 한도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고,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는 전부 다 송금 처리가 되니까 입금과 송금이 같아져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건 없어진다. 이렇게 퇴직금으로 처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환급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의 뭐 절반도 안 되게끔 자꾸 이제 결국은 이제 제로를 향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잡아놔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해약 환급률이 높을 때 그때 잡아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연금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실제로 연금을 전환하는 거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죠. 연금으로 전환을 신청을 해놓고 한참 뒤에 개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연금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보험에 대한 종류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병행정기보험에 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그리고 해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해약 환급금을 연금보험으로 다시 가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한 번은 경영의 정기보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해약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내가 실제로 법인 입장에서 돈을 받은 게 없기는 하지만
계약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입금으로 잡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법인의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의 그 상황에 맞는, 그 법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경영인 정기를 끝까지 좀 관리를 해주시면 그 다음 계약까지도 성사를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